빌립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군대 교육, 모든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반복 교육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준은 아닙니다. 매주. 여러분이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 있지만 바울도 말한 것처럼 내가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89 되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60 넘은 자식들에게 길 조심해라. 일평생 수천만 번 들어온 말이지만 왜?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역사를 좀 빠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역사를 알지 않고는 현재 돌아가는 국내 및 국제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1871년 이후 미국은 딥스에 의한 식민지 국으로 전락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트럼프가 1774년도 7월 4일 미국의 독립을 재장전, 재소환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진정한 독립국으로 부활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 계시록 17장, 17장을 통하여 종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미루어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못 다드린 미국의 역사에 대한 말씀도 또 부득이 또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 그 미룬 것만 해도 벌써 4주 설교할 내용 이상이 미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내세만 바라보는 천국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출세하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통해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뒤로 한 채 그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으로 그럴듯한 깨달음과 감동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죠? 하여튼 각자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땅에는 거짓이나 부정이나 부패, 살인, 마약, 강간, 음모, 부정선거 등등에 대해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추악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으며 국적도 없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라는 말만 연물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에 대해서 거짓과 범죄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교회는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장으로서 가정 자녀들에게 앞으로 도둑 맞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온 집을 홀라당 태워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장이라면 가스 조심하자, 그리고 소화기를 비치하자, 비상대비 탈출도 교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조심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빨갱이들에 의해서 나라를 홀라당 태워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성도들을 조심시켜야 했습니다. 집에 자꾸 도둑이 들고 불이 나고 하면 민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렌이 울리고 119 오고 골목이 가득 차고 불법 주차 드러내고 소방서가 오고 난리치면 이웃에게 민폐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목사들이 불조심시키진 않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목사님들을 혼자 계실 때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 목구멍으로 갈비탕에 넘어갈까요? 나라가 불타면, 배가 뒤집어지면 교회는 가장 먼저 빨갱이에 의해서 불살라질 것입니다. 중공의 교회들이 교회 철탑이 다 제거되고 교회가 불살라지고
목사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나와서 옥에 투옥되고 장기 적출되는 날이 목사들에게부터 일어나게 되고 목사들이 가장 먼저 처형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아직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덜 된 상태인데도 무소 불위의 권력이라도 있는 양 교회와 목사 사택을 강제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피의자입니까? 이영호 목사가 피의자입니까? 극동방송 사장된 91살 되신 어른이, 나 그 두 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한 목사님이 피의자입니까? 참고인 아닙니까?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것을 연루시켜서 목사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가장 지지되고 유명한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일거에 압수수색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이런 범죄 행위를 이 소위 특검이라고 하는 개새끼들이, 뱀새끼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는 이 미친년입니까? 미친놈입니까? 미친 새끼입니까? 압수수색하는 특검이나 판사나 자기 모가지가 둘쯤 되는 줄로 알고 급대가리 없이 설치고 있습니다. 가소롭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무슨 신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정치 입장을 달리하는 성도들끼리 마음이 상할까봐, 그러면 교회가 분열과 다툼에 놓이게 될까봐, 그러면 헌금이 적게 들어오겠지, 교인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쪼개지겠지, 아니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지 하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도 없고 신념 따위도 개나 줘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단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입장만 달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삼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진리의 문제라면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적인 것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구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는 애시당초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짐승 같은 쓰레기 같은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신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목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맛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이 땅의 목사들은 성경에도 없는 사탄적 신조에 빠져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세상이 점점 썩어가는 것을 교회가 방조해 온 것입니다. 세상의 범죄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백척간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광화문에, 길거리에, TV에, 언론에 빨갱이들이 횡행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빨갱이와 빨갱이 정치인, 빨갱이 연예인들이 TV에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마음대로 설치도록 한 것, 전국 교회의 책임입니다.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안수집사입니다.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찬양대장입니다. 저런 것들이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하며 교회에 열심히 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당장 교회 운영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간교하게 고안해낸 타협점이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자금 대한민국은 중공 아가리에 털리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제2의 6.25가 터진 지 오래입니다. 김대중 때, 김영삼 때부터지만은 이것이 심화된 것은 문재인 때부터 제2 6.25가 발발했습니다. 중공군과 조선인민군에 의해서 정책계,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할 것 없이 남침을 당해서 다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가 일궜던 기간산업, 모든 조선, 철강, 원자력, 화학,
자동차, 반도체, 이런 모든 것들, 산업 비밀과 국가의 기밀도 다 중공 손에 땅 짚고 헤엄치듯이, 털 다 먹고 잡아먹듯이 대한민국의 세계 최첨단의 기술이, 대한민국의 그런 국회들이 간첩 못 잡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함으로써 무차별적으로 중공에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허구한 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합니다. 미쳤습니다. 나라가 빨갱이 손에 넘어가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란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이 교회와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일제 일본놈 순사시대에도 없었던 희대의 광기를 부리고 있음에도 교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는가? 타락한 정치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정치인들을 향하여, 땅에서 나온 그런 짐승새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 정치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다 넘어가고 도둑과 강도에게 교회가 다 넘어가고 십자가 끌어내려지고 교회를 불사르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라 그러고 전국의 목사들 설교 본문을 일주일 전에 정부에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다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오더라도 교회는 그런 정치권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고 6.25 때 겪었고 공산치하에서 겪었고 베네수엘을 보고 이 모든 세계 살아있는 역사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6.25 때보다 더 극심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6.25는 적국이 누구인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25는 피와 구분이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중공군에 의해서 중공의 나라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중공과 지금 물리적인 전투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나라가 중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경찰들에 의해서 나라가 중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중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TV, 방송, 앵커, 패널, 각종 언론, 그런 연예인, 민도청과 종교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중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갈비탕 먹고 순댓국 먹는 그런 우리 주변에 이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빨갱이 새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중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대한민국을 중공에 넘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목사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세상 시류에 따라서 엿가락처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신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성경을 파괴하는 정치의회가 정치권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치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들보다 못합니다. 지난주 전국 승려들이 불교협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승려들이 하는 시국선언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와 반미 주사파가 설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금의 이 나라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범죄 주권 국가라는 유례가 없는 국격 실종 시대를 맞이했음을 개탄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협박하여 있는 죄도 없애버리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를 우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 승려들이 하는 말이 순교의 무기를 들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거 목사들이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때 북한에 대해서 항목 문서였던 9.19 군사 합의서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여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가겠다는 음흉한 발상이다. 즉각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나는 그 승려들의 집단으로 나와서 발표하는 시국선언을 보고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일순간 의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목사들로부터 들었어야 할 메시지인데 중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이래 승려들의 이 메시지에 사실은 그 순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구구절절히 뼈 때리는 말이에요.
구구절절이 전구절절. 구구절절이 이게 성경이 이게. 이 메시지의 이 맥이, 이 정신이, 이 사상이, 이 가치관이, 이런 판단이 이게 성경적이라고. 이러면 성녀들은 완전 예수 안 믿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삶에 녹아들어 있고 이 목사 새끼들은 이거 성녀 절에 땡중보다 못하는 이런 거지 같은 생활의 목사 새끼들이 오늘도 강단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지난 승려 불교연합회가 나와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 범죄자 가짜 정부 이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정권을 향하여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돌중들이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도록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것처럼 승려들이 입을 열어서 목사들이 전하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승려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돌중들을 통하여 소리 지르게 하셨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목사들의 생각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요즘은 목사들의 생각과 사상에 많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어찌 승려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저들도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외웠던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파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나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이 희롱받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는 목사들이 성도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란 제목을 말씀드림으로써 세상 모든 정치 영역, 사법 영역, 경제 언론 영역, 노동과 시민단체 영역, 모든 소시민들 개개인의 영역에 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임에서 벙어리 귀신 들려서 침묵하고 있는 전국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면서 장로 권사면서 목사면서 사단의 뱀새끼를 지지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밝힘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오늘 테마는 크게 하나입니다. 첫째로지만 마지막입니다. 왜 둘째, 셋째는 20장, 30장이 있기 때문에 다 잘라내고 6장만 해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6장도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의 썩은 정치, 범죄자 정치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된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짚어봄으로써 뱀새끼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와 관세 협정을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내어주었습니다. 무관세, 쌀이든 소고기든 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미국한테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과 거래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밑에 설명합니다. 왜 이익이 되는지.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브라질의 마르크스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출신 룰라 대통령도 처음에는 트럼프와 맞다이를 까다 맞짱을 뜨려고 막 그렇게 기세를 부리다가 꼬랑지를 내리고 트럼프가 언론을 통하여 X를 통하여 우리 브라질의 관세 50%를 때린다는 거 나 그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 가짜 뉴스에 내가 반응한 줄 알았어 하면서 슬쩍 넘어가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뭐냐? 여러분 작금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과 대항하여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국가별 GDP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50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동남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플로리다 주의 GDP가 여러분 아는 유럽의 스페인 나라예요. 미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플로리다 주의 GDP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그 지방 그 주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나라 50분의 1 정도 되는 그 나라의 그 생산하는 그 모든 국가 주가 스페인의 1년 동안 생산하는 국가 GDP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좌빨 빨갱이 새끼들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미국과 맞짱 떠도 뭐 되는 줄 알고 뭐 쇼로 하는 이 병신 새끼들에게 캘리포니아 GDP는 여러분 3조 달러 1년에 GDP 3조 달러인 영국보다 높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영국보다 훨씬 많은 GDP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도 높습니다. 뉴욕주의 GDP는 러시아 전체의 GDP와 비슷하며 조지아주 조그마한 GDP는 연 2,400억 달러의 그리스와 연 2,800억 달러의 포르투갈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파워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미국과 장사하면 수지 맞느냐? 미국 다 수입할게. 우리 것도 다 수입해줘. 무관세 됐어? 준비됐어? (1인당) 그럼 국가별 말고 1인당 GDP는 어떠냐? 이탈리아가 미국 50위 꼴등이죠. 미시시피 주보다 조금 많습니다. 50위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탈리아 GDP가 48위 아이다호주는 프랑스보다 1인당 GDP가 높습니다. 38위 오클라호마는 유럽의 가장 힘센 독일보다 38위인데 GDP가 높습니다. 독일, 미국에 들어가면 50개 주에 38등이야. 38등짜리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합쳐서 미국과 한판 뜨겠다고? 이 게임이 돼? 애초에 지들이 아무리 합력한들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2012년도 기준 미국 전체의 GDP는 16조만 이야기합시다. 16조 달러예요. EU 전체 약 30개국의 EU 전체의 GDP는 14조 달러예요. 2012년도는 유럽을 전체의 생산보다 미국이 2조 달러가 2012년도에도 2조 달러가 더 높았어요. 13년 전이잖아. 그런데 저작년 2023년도에는 미국은 26조 달러, EU 전체는 17조 달러로 간격이 너무 벌어졌어. EU 전체가 붙어도 미국의 3분의 2 정도밖에 아래로 깔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EU는 망해가고 미국은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신앙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미국은 점점점 강해지고 유럽과 전 세계는 점점 망해가고 여러분은 점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가정과 세력은 점점 망해지고 대한민국은 점점 강해지고 중공 짱깨와 모든 빨갱이 세력들은 점점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괜히 천조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천조국이란 미국의 한 해 국방비가 1천조. 우리나라는 국방비만 뭐 40조 50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은 600조예요. 그런데 미국은 군사비만 국방부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만 1000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미국을 부를 때 천조국 그런다고. 김현우 집사는 맞죠? 미국을 천조국 그래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자그마치 1400조예요. 미국의 군사비가. 국방비. 애들 월급 주고 뭐 미사일 만들고 비행기 띄우고 뭐 날리고 하는 거 1400조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 국방비 아래 깔립니다.
국방비만 그렇습니까? 막강한 경제력, 아까 말씀드렸죠. 강력한 GDP, 과학기술력, 우주 패권, 문화 패권 등등 어느 나라도 어느 대륙도 미국과 견줄 나라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협정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양아치 정권은 무슨 자신감인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아까 말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발췌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째로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듣보잡 민족파출소 소장이라는 김동아라고 하는 아새끼가 지난 6월에 국제감시단원으로 지난 6월 3일 부정선거 감시차 내한한 국제사법대사 모스탄 대사를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가 그냥 무식하면 큰일이에요. 모든 영상을 내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6일에 위성락 국가, 빨갱이죠. 빨갱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 6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7월 6일에, 지난 7월 6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협정을 위해 방미했으나 미국 같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병신같이 아무도 못 만나고 빈손 들고 귀국해놓고는 기자들이 방미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비공개 방문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랬던 위성락이 다시 미국에서 돌아온 지 11일 만인 지난 20일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왜냐? 겉으로는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서 다시 출국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있는 듯이 해병 특검이 18일 위성락이 20일 날 출국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18일 날 이 새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임성근 전 사당장을 구명 로비한 의혹이 있다고 김장한 목사와 이영호 목사를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짓 언론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압수수색에서 다 털어버린 겁니다. 이게 18일이야. 20일을 미국에서 불러낸 거야. 위성락이 새끼를. 들어와 이 새끼야. 기독교를 박해하는 양아치 권력을 손봐주기 위해서 미국이 위성락에게 위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배우의 미가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할 뜻이 있고 나를 향할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할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철통같이 화염검으로 불검으로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북한 무인기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용산, 강 건너 용산 대통령궁까지 와서 정찰한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온데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북한 무인기가 와가지고 정찰한다고. 용산까지 왔잖아. 대통령궁까지. 거기에는 정치권들과 검찰 새끼들이 아가리 쳐다물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자위권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1, 2, 4군 부대를 해가지고 청와대 급습해가지고 김신적 어떻고 저떻고 해서 난리 났잖아. 그때부터 만든 것이 뭡니까? 무슨 부대야? 707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 있잖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실미도 부대 만들어서 이것들이 한 것처럼 김일성 모가지 달라고 뭐 실미도에서 애들 훈련시켜가지고 북팍공작원을 그렇게 훈련해서 나중에 보람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한 거 그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거는 북한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자위권으로 그러면 우리도 김일성 모가지 따라가자 하여 강력한 군대를 만든 거예요. 북한이 먼저 보내서 대통령궁을 감시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위권으로.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서 김정은이 새끼래 밥 처먹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걸 감시하는 흉내라도 내야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 아닙니까? 때리는 데 터지는 것이 그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적 행위라고 이 새끼들이 북한 이 노동당원들인가 봐. 중공 짱개 새끼들인가 봐. 우리나라를 위하여 했는데 이적 행위라고. 실체 규명을 위하여 조사한다며 놀랍게도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 그거 뭐 이게 돌아다니니까 그거 어디로 날아갔나 그런 무성기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한 특검이나 그 놀랍게도 오산 기지에다가 영장을 발부한 이 새끼들은 미쳤나 싶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모가지 다 날아갑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남은 거야. 김현우 중위 그래야 안 그래? 맞죠? 이제 중위 된 지 한참 됐나?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나? 특히 오산 공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감시의 핵심적인 레이더 기지로 1급 비밀을 원하는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 기지이며 오산 공군기지는 주한 미군과 그의 가족들이 출입국할 때 이용하는 것은 물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입니다. 우리는 지난 빨갱이 정권 문재인이 휴전선에서 정은이 아새끼를 만나가지고 1급 국가기밀이 담겨 있을 USB까지 넘겨주는 것을 TV 생중계를 통하여 실시간 똑똑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오산 미군 기지의 중요한 기밀이 친중 친북 세력들에게 유출되지 않았으리라. 누가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특검해서 그 압수수색한다는 새끼들 속에 중공 간자는 간첩 새끼입니다. 간자가 합류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의심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네 번째. 또 7월 18일 이 짱깨 당국은 미국의 외교부 국방 당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를 지켜라 하는 정식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짱깨 정권은 그들의 장기를 발휘 사실을 숨기다가 조선일보에 들켜가지고 기사화됐으나 언론을 압박해서 기사를 내리게 삭제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를 지켜라. 그 내용은 각 한국과 미국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대한민국의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사이버에 있는 각 당사국이 우리 두 당사국 아닌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좀 어려운 말이죠.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석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유령, 무령의 모든 위협적인 행위는 곧 미국에 대한 위협과 똑같다라는 한미 방위조약 제3조를 지켜라! 미국의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식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근데 입 싹 닫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모로세하고 기자들에게도 싹 입 닫고, 그런데 언론에 들킨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빨갱이 세력들이 미국에 대하여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를 설명합니다. 전 세계가 납작 엎드리는데 이놈들은 끝까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간악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뒷짓하고 아주 막 뒤에서 꼼수 부리고, 이게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양자 컴퓨터로 모든 수순을 정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금 어마어마한 우주군에 의한 그 어마어마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서 다 안 잡히겠습니까? 옛날 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정은이, 그때 정일이 새끼 살았을 때지. 그 위에 아버지 일성이지. 그 일성이 아새끼랑 같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돈 주고 뭐 5억 달러 주고 해서 나중에 평화에 바친 것도 있습니다만, 그놈이 김일성이 차랑 같이 타고 아무도 뱃서가지 않아요. 자기가 대중이랑 일성이가 같이 차 타고 평양 시내를 쭉 가면서 한 이야기가 미국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는데? 몇 년 전인데, 30년 전인데. 미국의 기술력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거기 핵심적인 뭐냐?
그러니까 남조선의 대통령 김대중이 다음에 뭐 대중이 뭐 형님 뭐 동생 뭐 이렇게 해가면서 다음에 정권 잘 이렇게 해야 우리 북방에도 돈 달러 보내주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할 수 있으려면 서로 마음에 맞는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김대중은 딴 사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낙점된 게 누구냐면은 김일성이한테 낙점된 게 노무현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된 거예요. 그거를 두 사람 대화하는 그 밀담을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툭 던졌죠. 그때는 X가 아니죠. 그때 하여튼 뭐 트윗에 하는 말이 문재인이가 지가 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지를 더 잘한다 그래요. 트럼프가. 소름 끼치는 겁니다. 손금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이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를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 지키길 뻔히 알잖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빨갱이 정부를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빌드업이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나? 빌드업 한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코너로 외곽에서부터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격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 찬스를 포착해서 지금도 당장 여러분 보세요. 이라크와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다 폭격을 했지만 그 폭격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라크의 이란이야? 이란이죠, 이란 그 총사령관이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아파트 6층에 있잖아. 601호 맞나? 내가 6층에 살고 있는데 6층에 제일 사이드에 있잖아요. 사이드에 있는데 이게 어떠냐면 내가 이란의 총사령관이야. 그럼 내가 6층에 있어. 그 전쟁에 났어. 전쟁에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자고 있는 이라크 총사령관이 살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 침실에서 그냥 외부에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폭탄이 팡 터져가지고 사령관을 죽어버렸어. 그리고는 또 이라크에서 이란이죠. 이란에 다시 총사령관이 다시 이번에 세워졌어. 지난주에 다시 세워져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에게 욕을 하면서 트럼프 모가지 조심해라 했다? 겁대가리도 없이.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 그 새롭게 세워진 그 이란의 총사령관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처형당한 거예요. 보세요. 김정은이 죽이려면 못 죽일 줄 아십니까?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하여 빌드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백성들이 안 깨어있거든. 빨갱이를 추종하고 문재인 추종하고 이재명 찬양하고 그런 뭐 이런 거지 같은 이게 대가리가 머가리가 돼 있는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주기 위해요. 하나라도 깨워서 정말 성경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돌아와서 저들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의 시간을 늦춰주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무화과 나무를 찍지 마소서. 내가 금년 한 해 열심히 김을 쥐고 갈고 풀을 뽑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으시려니와 주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당장 심판해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막아서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살리려고. 빨갱이, 문빠들, 이재명 그런 빠들 이런 것들 중에 한 새끼라도 잡아서 구원해 주려고. 왜? 트럼프는 기독교적인 자비의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빌드업을 통하여 이 언론 이 기레기라 그러죠. 기자 쓰레기들 이런 것들도 깨닫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뭐 이런 거 뭐 이야기하자면 뭐 너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이 언제입니까? 1953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국군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70년 된 조약이에요. 국가 간에. 그런데도 미국의 국방부 외교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지켜라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무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새끼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위성락이 만나고 싶겠어요? 관세협정 처하러 와서 매어 달리는 새끼들 만나고 싶겠어요? 빈센트 재무장관이 관세협정의 주무장관인 빈센트가 급한 사유가 있어서 못 만난다고 하여 우리나라 주무장관이 인천공항에 가서 출발하기 전 1시간 전에 이메일로 특 급한 사유가 있어서 이 만남을 2+2 만남을 취소합니다 하고 급한 사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하고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지가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약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서해상에 한중 간의 잠정 조치 수역에 중공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함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알박기를 자행한 사실에 불똥이 튈까? 그걸 쳐버릴까? 중공을 감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중공이 사이버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수도 없이 개입했거든.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위태롭게 했다가 민주주의를 선거를 근간을 흔들었다, 위협했다 하여 미국이 중공을 개박살낼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라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가 모르냐 아니에요. 나도 아는데 다 아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못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이 새끼들 얼마나 밉겠어요. 이거 나도 미운데. 나는 밉지만 힘이 없잖아. 트럼프는 유럽이고 독일이고 이탈리아고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고 브라질이고 뭐 하면 하여튼 도깨비 대가리 올라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저 압살당해가지고 다 침묵 시전하고 앉아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양아치 새끼들은 백성들을 위협하고 막 기사로 백성들 속이고 뭐 자기들이 지려는 대로 백성들이 믿어주고 마음대로 억압하고 교회도 막 억압하고 막 군합발 들고 마음대로 되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은 마음대로 사법권 경찰 검찰 언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미국도 마음대로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IQ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놈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입한 중공의 그런 부정선거 개입에 대하여 언제든지 미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하면 중공이 나가 자빠지고 부정선거로 된 이게 차이나리, 페이커리, 짱깨 대통령 이재명이 모가지 단도대에 딱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한다? 미스터리 이해한다 내가. 5번째, 또 미국 의회가 리짜이밍은 차이나리를 말합니다. 또 미국 의회가 리짜이밍에게 중공에게만 혜택을 주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 정책을 국회가 입법했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가 항의 서한을 우리나라 짱깨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6.25 때 처참한 동족 상잔에서 중공의 원조 수계 빨갱이였던 모태똥 휘하의 중공군으로 인해서 3년 1개월의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상자만 475만 명입니다. 475만 명. 이산가족은 1000만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흔적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원수 범죄국 중공에게는 대한민국의 온갖 기업 비밀, 군사 비밀, 산업 비밀, 카카오톡이든 모든 결제 시스템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어제 양 집사님 올린 것처럼 이 짱깨 새끼들한테도 복지 기금을 다 준다고. 짱깨들도 빚진 거 5천만 원 이하 다 갚아주고. 이번에 복지기금 15만 원 받았습니까? 왜 받은 것에 대해서 입을 딱 이게 이재명이 닮았나? 11조 했어?
이 마누라한테도 15만 원 받고 다음 25만 원 받고 뭐 자기가 다 쓸 거 생각하면 11조 해라 하니까 잊어버렸대. 참나. 진짜 어질어질하다. 그렇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면서 어찌 대한민국을 화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참전, 전사자가 37,000명, 부상자가 92,000명, 짧게 말합니다. 실종자가 3,700명, 포로가 4,400명 등 13만 7,000명의 사상자를 미국이 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아니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정은의 밑에서. 지금 뭐 아파트, 뭐 자동차, 뭐 외식, 해외여행? 미쳤나 이것들이. 전부 다 오직 탄광해가지고 가시나들은 이쁜 거 좀 있으면 기쁨적으로 돼가지고 다 뭔가 다 바쳐야 되고 그러다가 김정은이한테 눈에 안 들면 바로 그 이튿날 총살당하고. 알잖아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 하룻밤에 마음에 안 들면 시정 잘못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그 이튿날 바로 가시나들 처형이에요. 처형.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걸 누가 구했어? 하나님이 구했지. 누굴 통하여? 미국이잖아요. 병신 새끼들아. 근데 빨갱이 짓을 하고 친중해.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게 맞지. 계시록 17장에는 이놈들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13장에는 17장이나 짐승이라 했으니까 짐승 짓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 이웃, 형제, 부모를 죽인 이 새끼들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구해낸 미국의 엄청난 희생을 그때 여러분 1, 2차 큰 전쟁이잖아. 전쟁 치른 전쟁을 마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 군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를 보냈냐면 청소년을 보냈어요. 17세에서 19세. 생각해 보세요. 고1에서 고3짜리를 보냈다고. 우리나라 지키려고. 그 애들이 와가지고 19살짜리가 와가지고 싸우다가 4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건졌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인간이 아니야. 이 목사 새끼들도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 빨고 빵행이 받고 친중 친북하는 인간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나 승려들이 그 돌중들 있잖아. 나보고 진짜 깜짝 이게 뭐 면목이 온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 저들이 뭐 이렇게 성경적인 철학과 사상을 갖고 막 구국을 위해서 시국선을 하고 목사 새끼들은 전부 다 간제비를 하고 앉았고 이렇게 정말 살 떨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만 아닙니다. 그만합시다. 6장 중에 지금 4장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계속 아마 내년 6월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그 빨갱이 새끼들한테 뱀 새끼들한테 음력 가톨릭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래.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확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저희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되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제가 오늘 다 못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time is up 그래요. 뭐냐? 시간 다 됐다. 끝났습니다. 이거 설교를 앞으로 50주 해야 돼. 끝났어요. 문재인 채는 빨갱이 짓하고 부정선거에서 지나가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이거 아닙니다. 이것들이 착각하는 거야. 문재인도 그냥 넘어가서 자기 문재인들이 말하잖아. 그때는 오바마라고. 왜? 같은 빨갱이거든. 그러니까 박근혜도 탄핵되고 문재인도 대통령으로 한 거야.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에 따라 트럼프 이기야. 트럼프가 좌시하지 않아. 그냥 외교로 하지 않아. 이제는 들어올 거야. 이미 들어왔어요. FBI 시야에 다 들어왔어. 이미 모든 부정선거는 다 조사가 끝났다고. 뭐라고? 이런 거 하는 것은 빌드업 하는 거예요. 단칼에 오늘도 막 보내가지고 막 이재명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빌드업을 하는 거야. 왜? 한 사람이라도 깨웠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방면을 더 사인을 주는 거야. 이 사인을 막아서 백성들이 귀와 눈을 가리우는 새끼들이 누구라고? 언론이라고. 이 기레기들. 이거 정말 뭐같이 다 잘라야 돼. 김현우 집사님 동의합니까? 동의하나? 모두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지금 집이 몇 번째 불타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 강도가 들어와서 아버지 다 쫓겨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빛이 돼야 합니다. 강도와 쎄쎄하고 푸른 하늘 은하수하고 앉아 자빠져 있는 게 그 자식 새끼가, 그 마누라 새끼가, 그게 가족입니까 이게? 아버지는 쫓겨나서 죽고 집은 불타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 등기를 다 이전해가지고 지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중공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웃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됩니다. 네가 피해줬잖아. 네 집이 불났잖아. 네 집에 도둑 들어서 이웃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 이 도둑놈아.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다? 목사님들 꽤 없어.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